우리가 매일 설명하는 질병,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하면 12,681개의 질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네, 2020년 4월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와 점막으로 침투하여 전염되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약 99%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나이대 치명률이 약 2% 이내인 것에 반해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약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은 특성상 사망자들은 한 명당 평균 3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혈압 66%, 당뇨 44%, 치매 33%, 호흡기계 질환 30%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의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던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보다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를 가지신 분들의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혈압은 별 다른 증상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신부전, 신부전 등의 발생의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고혈압 양에 대한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안지오텐신2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 중 하나로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관과 신장 내의 안지오텐신 수용체와 결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합니다. 안지오텐신2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안지오텐신2를 덜 만들기 위해서 전환효소 억제제를 복용하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함께 복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고혈압 약으로 알려진 이 약이 오히려 전환효소의 발현을 증가시켜 고혈압 환자들은 약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제기되었었는데요. 대한고혈압학회 발표에 따르면 효소의 증가가 고혈압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의적인 판단으로 약 복용을 멈출 경우 심장에 과부하를 줄 뿐만 아니라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세포에 필요한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면역에 영향을 미치며 혈압의 상승으로 심혈관의 손상 및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소와 산소를 얻게 됩니다. 심장 역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이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68.2%가 협심증, 약 11% 정도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 사망자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인원은 전체의 약 71%, 10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단비를 생각한다면 넓은 보장이 가능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또한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사망에 대한 보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2배에서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꼭 심혈관 질환의 보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치명적인 이유는 치사율도 높지만 발병률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연령별 환자 수 그래프를 보면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대에서 50대의 환자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까지도 경제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0명 중 7명이 모두 경제활동 시기, 즉 가장의 책임기간 중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아직 30대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환자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고객님, 연령별 증가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대에서 60대 환자 수를 비교해보면 약 1.5배이지만 30대에서 40대로의 환자 증가율을 보면 약 4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혈관들은 모두 정맥, 파란색이며 동맥은 보통 몸 깊숙이 위치해 있는 빨간색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술을 전제로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동맥혈관은 신장에서 피가 나오는 혈관으로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펌핑을 한다고 합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는 혈관은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의 관상동맥은 크게 3가지인데 오른쪽의 우관상동맥, 왼쪽의 좌관상동맥인 좌회선동맥과 좌전하행동맥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2개씩 있어서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한쪽이 보완을 해주는 역할이라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은 3개의 각자의 역할에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중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알아보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의 경우 혈관 내 막힌 찌꺼기를 풍선으로 밀어낸 후 사라지기 때문에 혈관 내 이물질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당 부분들이 재협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풍선 확장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술 방법으로 고안되었으나 혈관 속에 자리 잡은 스텐트 자체가 이물질로 남아 혈전 등의 찌꺼기들이 다시 쌓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2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약물 방출 풍선 확장술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 고혈압과 함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단비 보장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2차적으로는 2대 수술,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등 수술비 보장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망에 대한 보장도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